안녕하세요. 승리한 투자자의 길로 가는 원스웨이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는 인공지능 비서인 주비서입니다. 오늘은 LGU 플러스의 기업 분석 중 세 번째 시간으로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해당 내용은 21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를 취합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LGU 플러스의 첫 번째 영상에서는 LGU 플러스의 컨센서스가 2020년도에 사상 최고치를 찍은 후 2022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증권사에서 추정한 컨센서스가 과연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증권사에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당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를 합산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17,833원이었고 10월 23일 장 마감 기준 주가는 11,750원인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로 산출한 적정 주가 밴드는 13,710원에서 21,116원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와 데이터베이스로 산출한 적정 주가 밴드는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LGU 플러스의 현재 주가 수준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분석을 시작했는데요. 우선 전반적인 사업 현황에 대해서 먼저 브리핑하겠습니다. LGU 플러스는 2010년도에 이동통신사인 LG텔레콤과 유선전화 사업자인 LG데이콤, 그리고 유선인터넷 사업자인 LG파워콤이 통합해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LGU 플러스는 2011년 7월에 LTE 서비스를 개시했고 그 이후에 시장 점유율이 대폭 증가했는데요. 2011년 2분기에 17.7%에서 2013년 2분기에 23.3%까지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3일에 세계 최초로 5G 회선을 개통했었고요. 5G 관련해서는 본론에서 자세히 브리핑하겠습니다. LGU 플러스는 총 4가지 사업 부문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컨슈머 모바일이라고도 불리는 무선 사업 부문과 스마트홈 사업 부문, 기업 인프라 사업 부문, 전화 사업 부문이 있고 먼저 총 매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무선 사업 부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LGU 플러스는 2011년 7월에 LTE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무선 가입자 점유율을 보니까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의 격차를 계속 좁히고 있고 가입자당 평균 매출도 보니까 LTE 도입 초기에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무선 가입자 수 증가와 가입자당 평균 매출도 상승하면서 LGU 플러스의 매출과 이익도 증가했고요. 실적이 받쳐주니까 LGU 플러스의 주가도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통신 3사는 작년 4월에 5G 회선을 개통했기 때문에 앞으로 5G 가입자 수와 가입자당 평균 매출의 추이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LGU 플러스의 5G 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29만 명이 증가했고 2분기에는 33만 명가량 증가하면서 2분기 말까지 총 179만 명이 가입했는데요. 3분기에는 갤럭시 노트 20의 출시 효과로 5G 가입자 수가 37에서 39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올해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LTE에 비해 좀 더 비싼 요금제를 써야 하는 5G 가입자가 증가하면 가입자당 평균 매출도 자연스레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대략 16% 수준인 5G의 보급률이 내년 말까지 40%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결국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가입자당 평균 매출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선 서비스 부문의 수익이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의 5G 시장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LGU 플러스가 여전히 3위이긴 하지만 5G 가입자 점유율이 전체 가입자 점유율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듯한데요. 이제 갤럭시 노트 20과 아이폰 12로 교체하려는 수요까지 더해지면 무선 사업 부문에 대한 전망은 내년까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신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필요한데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브리핑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홈 사업부의 현황과 증권사의 전망을 살펴봤는데요. 스마트홈 사업은 유료 방송 사업인 IPTV와 인터넷, 홈 IoT 및 AI로 구분됩니다. IPTV와 홈 IoT, AI 서비스가 인터넷 기반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스마트홈 사업부로 묶어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터넷을 살펴보면 2분기에 기가인터넷 가입자 수가 전분기 대비 6만 3천 명 증가하면서 전체 가입자 중에 기가인터넷 가입자 수가 60.4%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사업 부문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 부문의 수익이 가파른 증가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IPTV 부문의 현황과 전망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IPTV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가격도 중요하지만 킬러 콘텐츠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LGU 플러스는 2018년 11월에 넷플릭스와 IPTV 독점 계약을 맺고 엔비디아와는 지포스 나우라는 셋톱 기반의 클라우드 게임을 출시하면서 가입자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콘텐츠 제공 사업자와의 제휴는 나중에 그 독점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체적인 킬러 콘텐츠를 보유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아이들나라 콘텐츠는 LGU 플러스의 효자 콘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외에도 LGU 플러스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AR과 VR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PTV의 핵심 경영 성과 지표도 가입자 수와 가입자당 평균 매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입자 수는 케이블 TV에서 IPTV로 유입되면서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가입자당 평균 매출도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IPTV를 통해 서비스되는 콘텐츠가 계속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케이블 TV로부터 넘어오는 가입자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고 콘텐츠를 계속 확보함에 따라 가입자당 평균 매출도 지금 수준에서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IPTV 사업 부문에 대한 전망은 당분간 안정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LGU 플러스의 마지막 사업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인프라 사업 부문을 볼 건데요. 기업 인프라 사업 부문은 IDC와 기업 회선, 솔루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업 인프라 사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수익 비중은 기업 회선이 55%, 솔루션 30%, IDC가 1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회선 사업에 대한 증권사의 전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회선 사업 부문은 고객사가 비즈니스를 위해 안정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전용 회선을 깔아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코로나 발생 이후에 언택트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기업의 전용 회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스마트 드론과 스마트 팩토리, 커넥티드 카 등의 B2B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실증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관련 시장의 성장에 따라 LGU 플러스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IDC 사업은 고객사의 서버와 저장 장치, 네트워크 장비 등을 임대 및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사업을 말합니다. LGU 플러스는 총 6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평촌 메가센터와 가산 디지털 센터 등 3개의 IDC를 활용해 구글 클라우드 서울 리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DC 사업 부문도 기업 회선 사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는 수요가 많았고 트래픽도 증가하면서 2020년 IDC 수익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2,26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5G 이후의 통신 환경에서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와 전용 회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 인프라 사업 부문은 안정적인 것 이상의 전망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LGU 플러스는 2020년 2분기부터 스마트홈 사업 부문의 인터넷 전화와 기업 인프라 사업 부문의 기업 전화 부문을 전화 사업 부문으로 별도로 구분했는데요. 그 이유는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인터넷 전화와 기업 전화 사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스마트홈 사업 부문과 기업 인프라 사업 부문의 성장 추세를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결국 전화 사업 부문은 중장기적으로 사양 사업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전망도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사업 부문의 매출이나 이익 기여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LGU 플러스의 전체 실적 전망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LGU 플러스의 각 사업 부문에 대한 증권사의 전망을 정리한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키워드에 따라서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5G 투자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통신 3사는 주요 85개 시를 제외한 외곽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망 구축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5G 통신의 전국망 구축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이것은 통신 3사의 수익성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언급했듯이 향후 초고속 5G에 대한 투자는 B2B 쪽에서 먼저 시작한다고 했고요. 이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 등 관련 시장의 성장과 함께 LGU+의 기업 인프라 사업 부문의 성장세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콘텐츠 확보를 위한 투자입니다. LGU+는 AR과 VR, MR 등 콘텐츠 확보를 위해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업하고 있는데요. 구글과는 2018년부터 VR 콘텐츠 제작을 위해 협력을 해오다가 2020년에는 AR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전 세계 주요 통신사 및 VR 스튜디오와 함께 글로벌 XR 콘텐츠 얼라이언스를 형성해 콘텐츠 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퀄컴과 차이나텔레콤 등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통신사가 참여했고, 지금까지 1천만 달러가 넘는 5G 콘텐츠를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LGU+는 AR 및 VR과 관련된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LGU+ 펀드를 통해 VR 스튜디오인 벤타 VR의 지분 26.3%를 취득했고, LG테크놀로지 벤처스를 통해 다수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4D 리플레이나 아이캔디랩과 같은 글로벌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콘텐츠를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통해 지포스 나우라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론칭해서 5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LGU+가 독점적으로 제공하거나 5G에 특화된 콘텐츠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요금제는 비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건 결국 가입자당 평균 매출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인 가입자당 평균 매출의 추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애널리스트들은 LGU+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무선 부문에서 약 16%인 5G 가입자 비중이 내년 말까지 40%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되면 가입자당 평균 매출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G 가입자 확보를 위해 통신 3사가 무리한 마케팅을 하게 되면 수익성 악화로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래서 네 번째 키워드인 마케팅 비용에 대한 전망도 정리해봤습니다. 하반기에는 갤럭시 노트 20과 아이폰 신제품 출시로 인해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수의 증권사에서는 현재 통신 3사의 시장 점유율 수준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GU+는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로 인해 올해 연간 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배당금 증가 가능성에 관한 언급이 나왔다는 점도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의 지분율이 9월 28일 기준으로 30.77%까지 감소했다가 10월 23일 기준으로 31.37%까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수급 상황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너무 좋은 얘기만 하면 약을 팔러 온 것 같으니까 리스크 요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인 화웨이 리스크는 럼프 오빠 때문에 지겹도록 듣고 있는데요.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화웨이 장비를 타업체 장비로 교체하고 새로운 장비를 삼성과 노키아 등 다른 업체에서 구매하면 2021년 이후에 연간 영업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3에서 4% 수준으로 미미한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화웨이와 관련된 이슈는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1월 3일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와 2021년 1월 20일로 예정된 취임일 이후에 화웨이 이슈를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개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의 내용을 취합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코멘트가 없었던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IR과 공시 자료를 정리한 2부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LGU+의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5G 스마트폰 가입자 수 증가와 가입자당 평균 매출의 상승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LGU+의 전체 수익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초고속 5G 통신 환경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등 새로운 비즈니스의 성장에 따라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와 전용 회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 인프라 사업 부문의 수익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중장기적으로 스마트폰과 스마트홈, 스마트카로 이어지는 초연결 사회가 구현되면서 전화 사업 부문을 제외한 LGU+의 전체 사업 부문의 수익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1개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의 평균치와 데이터베이스로 산출한 적정 주가 밴드는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발을 담궈둔 LGU+에 대한 투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